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편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10월 15일 일요경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요경마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명절 휴장을 전후해서는 항상 이변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번 주 편성을 보니까 역시 대박배당의 조짐이 보여지고 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강민은 가급적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 경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1호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승부처는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 부산 중계 레이스 중에 1경주, 부산 중계 1경주가 또 터지면 대박 배당이 터질 수 있는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산 1경주는 현장감을 살리면서 현장 추천 경주로 배팅 강도를 올려서 갑니다. 부산 중계 1경주와 서울 경마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6번마 마스크가 되겠고요. 후차권에서 2번마 MJ캐틴, 3번마 럭키봉아, 5번마 르에레이서, 이런 놈들이 대끼리 둔 대끼리로 팔립니다. 외곽의 10번마 대천에이스는 오늘도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세게 읽어주기가 어렵겠고, 일단 6번마 마스크를요 다시 한번 충마로 놓고 공략합니다. 직전 경주 강민이 강축으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7월 22일 경주에서 진로가 막혔죠. 사건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꾸벅하면서 낙마가 될 뻔했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진로만 막히지 않았으면 충분히 2차까지도 올 수 있었던 복귀 내용이라서 직전 경주 대가리로 놓고 때렸는데 이 해우라는 마필에게 졌어요. 그런데 해우가 너무 잘 뛰더라고요. 해우는 그 다음 경주 나서 또 널널하게 대가리치 마필 아니겠습니까? 6번마 마스크는 최근 두 번의 레이스가 뭐 전혀 나쁘질 않았어요. 이 편성에서는 뭐 또 된다. 줄어든 경주거리가 불리한 조건도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6번만 마스크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후차권도 인기마 싸움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 구멍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최대한 구멍수를 좀 압축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2번마 MJ캐틴이 안쪽 게이트 또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3번마 럭키봉아는 직전 경주 배당판 바람이 은근히 불었던 마필인데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앞선이 강했기 때문에 3착에 머물렀습니다만은 끈기가 좋았던 복귀 내용이고요. 5번마 로에레우스라는 마필이 직전에 선행을 나서고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1300이었고 오늘은 1000m에서는 묻어가는 전개도 가능하죠. 그래서 5번 로에레이스도 무시할 수 없고, 일단 6번마 마스크를 놓고 후차권에서 2번, 3번, 5번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경주인데 굉장히 좀 까다롭네요. 그렇다고 뭐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배당이 없기 때문에 한방 내지는 한방 때리고 받치는 막건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은 현장까지 좀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배팅이 중심에는 6번만 마스크를 강하게 읽어주실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2군 1200m 별정 경주 2세마 레이스입니다. 1작 상금이 3,420만원. 상금 규모가 있기 때문에 출전 마필 모두가 강공을 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만은 이 3번마 킹포세, 이게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배당판에 많이 인기몰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5번마 에메랄드 킹, 2번마 주먹도끼, 또 1번마 라운 옵티무스, 이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상황인데요. 지금 안쪽에 있는 인기 마필들 다들 좀 불안합니다. 3번마 킹포세가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선행을 장담하기는 어렵고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이냐 하는 부분은 강민은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내용은 정말 좀 실망스러웠잖아요. 이번만 주먹도끼가 데뷔전에서 좀 느탄력으로 끝걸음을 남겼어요. 늘어난 경주거리가 직전보다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보여지고요. 1번마 라운옵티무스라는 마필도 직전에 외곽을 돌면서 거리 손해가 많았죠. 오늘은 안쪽 게이트를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관심권이고, 5번마 에메랄드 킹이라는 마필이 이 8월 11일 날 주행 심사 때 좀 외삭기를 살짝 좀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데뷔전은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스럽다고 봤는데 열심히 타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강민이 아름다운 소풍에 아멘다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7.7배를 적중했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떠나 5번마 에메랄드 킹이 직전에도 정말 열심히 타고 쥐어짠 내용이 전부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외곽에 있는 이 백상군주가 직전에 에메랄드 킹에게 코차로 지긴 했습니다만 경주 내용적으로는 백상군주가 훨씬 좋았거든요. 이 백상군주가 7월 28일 날 연습주행 때도 아주 그냥 개바닥을 쓸어버리면서 이거 똥말이 아닌가 싶었는데 의외로 실전에서 강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2번 백상군주는 여기서는 좀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 고부장 마필로서는 11번만 머니지프를 강민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뭐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주행심사 때 걸음을 보면 좀 붙들고 타면서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대단히 많았거든요. 11번 머니지프가 1200에서는 지금 뭐 전혀 안 팔릴 상황이잖아요. 여기서는 폭탄 배당이 가능한 마필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인기 마필들도 뭐 1번, 2번 뭐 이런 마필들은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배당권에서 12번 백상군주와 11번 머니지프 뭐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좀 배당마로 엮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경주는 좀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배당마로서는 12번 백상군주, 11번 머니치프 이 두 마리를 배당마로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모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한 마리가 출전합니다. 바로 안쪽에 있는 2번마 영원한 순간, 2번마 영원한 순간이죠. 이 마필만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6월 3일 경주에서 영원한 순간을 승부지 대가리로 세워놓고 자비동행에 61.9배 61.9배짜리를 기분 좋게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지금 전적표에는 가려져 있습니다만 5월 6일 경주를 보면 그때 착지 불량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결승에서 진로도 막히고 그렇게 좀 정계운이 많이 안 따라주면서 오차게 머물렀던 내용이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6월 3일 날은 대가리로 놓고 적중을 했고 고배당을 적중했고 8월 12일 경주가 좀 많이 아쉬웠죠. 8월 12일 경주도 이거를 충마로 놓고 영원한 순간을 충마로 놓고 바이칼 전사의 주력 막거를 때렸는데 그때 당시 강민이 배당도 잊어버리질 않고 있습니다. 79.5배였습니다. 79.5배. 그냥 먹는 줄 알았어요. 79.5배. 근데 아쉽게 1-3차게 되면서 너무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영원한 순간은 직전 경주도 실전 막건으로 또 강하게 노렸던 마필인데요.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추입도 되는 마필이죠. 오늘은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되겠습니다만 뭐 선행이 아니라도 이편성에서는 또 된다. 최단거리 1000m는 또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만 영원한 순간을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자, 후착권이 고만고만해요. 뭐 1번만 볼드 나이너도 1번 게이트에서 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3번만 퍼펙트 BC가 직전에 영원한 순간을 이기긴 했는데 다시 뛰면은 영원한 순간을 이기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부담정도 2.5km 늘어난 조건이고요. 일단 안쪽 게이트는 잘 뽑았습니다만 발주 대시가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계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상황이고 4번마 라운메이커는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그냥 외곽을 돌다가 퍼져버렸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7월 9일 경주 선행을 나서면서 우승을 했을 때에 그 정도가 이마필의 최선이 아닌가 싶어요. 5번마 기적의 제왕. 오히려 승군전을 치르는 이 5번마 기적의 제왕이
최근 복귀가 꽉 잡혀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이죠. 어부지리가 아니거든요. 자력 입상에 성공한 마필이고 승군전이라서 덜 팔린다면은 이해동이라서 덜 팔린다면은 요거 무시할 수 없어요. 5번마 기적의 재앙 배팅권이고요. 외곽에는 12번마 블루샤크라는 마필이 이 주행 악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전처럼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또 뭐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니까 12번 블루샤크가 승군전이라서 덜 팔리면 이것도 관심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만 영원한 순간을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후착이 뭐 고만고만한 마필들이긴 합니다만은 이 승군전을 치르는 5번만 기적의 대항과 12번 블루샤크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상황에서는 5번 12번 이놓고 5번 12번 이놓고 5번 12번의 중배당 막권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모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이번 4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했던 레이스인데요. 어쨌거나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1번마 드림영천과 6번마 한성퀸, 4번마 백산 아일랜드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요. 12번마 라이브 파워랄지 또 7번마 현무 뭐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1번마 드림역천은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정말 열심히 탄 거거든요. 이 마필이 7월 9일 날 공백이 길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7월 9일 날이 이게 3월 달에 뛰고 7월 9일 날 뛴 거거든요. 근데 그게 2016년 3월 16일 날 뛰고 1년이 훨씬 넘는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2017년 7월 9일 날 복귀전에서 입상을 한 거잖아요. 그 경주 내용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직전에도 이게 의심 없이 인기 1위로 팔렸거든요. 네, 정말 열심히 타고 깨진 그 내용이 전부라고 봐요. 오늘은 1300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 과연 이게 자력 승부를 장담할 만한 사이즈냐 하는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인기 1위로 팔리는 드림영천을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가 조심스럽고 6번마 한성퀸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자력 입상을 성공하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림같이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4번마 백산 아일랜드도 직전에 자력 우승을 차지한 건 맞는데 좀 선두권이 무너지는 앞선이 좀 빡빡한 레이스였어요. 그 앞선이 무너지면서 전개가 잘 풀렸던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을 다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가 좀 조심스러운 그런 마필들이에요.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한 2마리 정도 있는데요. 일단 안쪽에 있는 3번마 보석상자라는 마필은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직전에 1700m 첫거리 도전에서 안 갔죠. 승부가 없었습니다. 스타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서 아예 안 간 마필입니다. 그래서 3번 보석상자는 요건 봐주셔야 돼요. 이 8월 27일 경주도 보면은 인기 순위 10위였을 때에 자력 입상을 성공했던 그 경주 내용이 정말 좋았거든요. 어부지리가 아니고 자력으로 2착을 차지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마 보석상자는 직전 경주는 발주 좋았는데 아예 안 간 거고 8월 27일 날은 막판 뚝심이 좋았고 1300m가 적정거리입니다. 그래서 3번마 보석상자를 여기서는 좀 배당마로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마 보석상자 인기 마필들보다는 인기마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배당가치 측면에서는 3번마 보석상자를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또 다른 이 복병마 한 마리는 현장에서 마체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4경주가 인기마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배당마로서는 3번마 보석상자까지는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산 중계레이스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중계 1경주는 두둑한 배당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현장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3번마 질환지교, 6번마 모트파퓰러, 그리고 8번마 새로운 질주,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좋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세 마리가 모두 순군전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자, 순군전을 치르는 이 세 마필 안에서 끝나는 그림은 없어요. 의외로 지금 숨겨진 복병들이 많은데요. 이 4번마 해성스타 같은 마필은 강민이 계속해서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실전 변화를 분명하게 보였죠. 1300m 경주 거리를 감안해 봤을 때 4번마 해성스타가 이제부터는 타이밍이다 라고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폭탄 배당이 동반될 수 있는 마필이 한 2마리 정도가 더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부산 중계 1경주는 인기마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고배당 충마를 놓고 공략하는데, 인기마보다는 복병 대 복병으로 대박 막건을 우선적으로 좀 때리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터지면 정말 오부지게 어마어마하게 터질 수도 있는 레이스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번 1경주, 부산 중계 1경주는 철저하게 중고배당 막건을 노리면서 공략해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현장감을 살리면서 화끈한 배당으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요일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혼전인데요. 대가리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몬테비데오, 2번마 에이스킹, 10번마 헤오라비,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로 팔릴 거고요. 뭐 7번만 마이티싱이나 또 11번 트리커나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1번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몬테비데오가 아마도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1번 게이트를 뽑았다고 해서 이게 전개가 잘 풀릴 수 있을까요?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듭니다. 여기서 뭐 선행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죠. 바로 옆에 2번마 에이스킹, 2번마 에이스킹이 여기서는 선행입니다. 2번마 에이스킹은 굉장히 비싼 마필이 2억이 넘는 굉장히 비싼 마필이고, 뭐 혈등적인 기대치도 충분합니다. 7월 14일 날 주행 심사 때 워낙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8월 27일 날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노렸는데, 8월 27일 데뷔전 상대들이 강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노렸는데 그냥 뭐 바닥을 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9월 22일 경주 주행 연습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뜁니다. 오늘은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이고요. 혹시 1번만 몬테비데오가 1번 게이트 지점으로 선행을 가면 바로 외곽선 입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죠. 9월 22일 주행심사 때 보여줬던 그 내용처럼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선 입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2번마 에이스킹이 오히려 여기서는 안정적인 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번마 에이스킹을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외곽에 있는 10번마 해오라기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1200 경주 거리는 이마필에게 더 어울릴 수 있는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번마 에이스킹을 놓고 10번마 해오라비, 뭐 기본 막건은 2번 10번 막건은 뭐 중배당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2번 10번은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시고, 이번 에이스킹 놓고 나머지 마필 중에 뭐 후차권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2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삼성블레이드와 12번 하이스펙, 그리고 5번마 말리블러,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다음 순으로는 7번마 승승장군이나 또 11번마 리얼킨이나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텐데요. 1번마 삼성블레이드가 직전에 8마신의 압승을 거뒀어요. 경주 내용은 정말 대단했던 경주 내용인데,
그런데 뛰었던 상대들을 보면 또 인정이 안 돼요. 워낙 약한 편성을 만나서 그야말로 혼자 뛴 그런 경주로 복귀가 되기 때문에 1번마 삼성블레이드가 여기서 인기 1위로 간다. 그거는 조금 조심스럽네요. 자, 오히려 외곽에 있는 11번마 리얼킨, 11번 리얼킨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 강민이 대가리 세워놓고 22.2배였죠? 추천 경주로 22.2배를 주력 승부마건으로 때려 먹었을 때에 현장에서 확인되는 승부지는 그야말로 막강했거든요. 그 전에 9월 17일 날 또 9월 1일 경주는 그야말로 패대기를 친 거예요. 철저하게 안 간 그런 복귀 내용이고 직전에 가니까 뭐 배당판에 폭풍을 불고 인기 1위로 팔리고 대가를 쳤는데 무조건 더 뛰는 말입니다. 11번 리얼리키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1번 리얼리킨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주시고 12번 하이스펙이라는 마필이 지금 부담적이 늘었어요. 근데 직전에는 정말 그림같이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9월 3일도 그랬고 오늘 게이트가 외곽인데 일단 뭐 마체가 크기 때문에 부담 중량 늘어난 거는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시고 7번마 승승장군이 승군전이지만은 최근 상승세가 좋고 10번마 백아원. 이거 10번마 백아원만 생각하면 참 많이 아쉬워요. 계속해서 강민이 좀 실종 고배당으로 노리고 있는데 8월 5일 날은 또 엮어먹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어쨌거나 10번마 백아원도 1600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심스럽네요. 이번 이 경주도. 근데 일단 11번 리얼리키는 이건 복귀가 있어요. 그래서 11번 리얼킨을 다시 한번 좀 배당마로 배팅의 중심에 세우고 싶다. 1번은 삼성블레이드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7번은 승승장군이나 또 10번마 백아원, 12번 하이스펙. 그러니까 11 놓고 7번, 10번, 12번. 11 놓고 7번, 10번, 12번은 뭐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고 이 5번마 말리브룰러 5번마 말리브룰러도 뭐 충분히 여기서는 뭐 되는 마필이죠. 1600원 5번 말리브룰러까지 관심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11 넣고 7번 10번 12번 그리고 5번마 말리브룰러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볼 래 있습니다. 11번 리얼킨 11번 리얼킨을 다시 한번 고배당으로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은 온전입니다.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 있는 편성이 아닌가 싶어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1번 하늘의 스타, 4번마 삼도통일, 5번마 사커글로리, 그리고 6번마 환희의 순간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지금 언급해드리던 인기마 다 못 믿습니다. 외곽의 12번마 하늘의 스타가 선행을 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게 인기 1위로 팔리거든요. 직전 경주 붙들고 선행을 나서면서 끝걸음 탄력 괜찮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순군전이고 1700m 적거리 도전입니다. 거기에 또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황에서 11주 출전 공백까지 길어졌어요. 강민이 볼 때 여기서 11번 하늘의 스타가 단독 선행을 편하게 나선다.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1300에서 선행을 가는 거랑 1700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는 거랑은 분명 차원이 다르거든요. 과연 11번 하늘의 스타가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1700 첫 거리를 넉넉하게 버텨낼 수 있는 끈기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죠. 11번 하늘스타를 충마로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4번마 삼도통일이란 마필도 기본적으로 선행을 가야 더 뛰는 마필입니다. 이 쫓아가는 전개로서는 계속 한계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또한 17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5번마 사커글로리라는 마필도 취임력이 좋긴 한데 장거리 추임마로 보기는 어렵고 거리성이 짧은 추임마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번 사커글로리도 여기서 뭐 원래벌레 인기마로 팔린 상황은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되죠. 뭐 6번마 환희의 순간은 이미 41전을 뛴 마필 아니겠습니까? 강민이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직전 경주 이게 또 착승후까지 올라와서
배당판에 바람을 불겠습니다만은 뭐 승부를 아껴둘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이미 한계를 드러낸 전력으로 보기 때문에 1700 다시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이게 자력 승부를 기대할 만한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죠. 지금 이래저래 인기 마필들이 다들 못 믿어요. 이런 경주가 또 터지면 대박이 터지거든요. 강민이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3마리가 있습니다. 그 3마리 중에 1마리를 충마로 놓고 갈 텐데요.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있어요. 인기도에서 한 9위권, 7위권, 뭐 7, 8, 9위권 이렇게 되는 마필인데 강민이 그냥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 있어요. 그동안 보여준 액면이 없어요. 하지만 능력이 처지는 것이 아니라 사연을 계속 사연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 있거든요. 자, 오늘 대가리로 갑니다. 대박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이번 6경주는 저배당 썰렁하게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배당과 중고배당 승부마건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전개 상황에 따라서 또 이변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8번마 월드코리안이 승군전이라도 최근 상승세가 좋잖아요.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 11번마 아델의 진주와 12번 에그니스 그리고 또 1번마 코트윙은 강등이 됐어도 안 팔리겠죠. 이거는 3번마 배다리 고수가 좀 바람을 불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인데 8번마 월드코리안이 최근 연투를 때리는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강민이 계속해서 입상할 때마다 적중을 해왔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의 최대 단점은 이 모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모래를 맞으면 제대로 뛰질 못합니다. 그래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 6월달 경주 보면은 모래를 맞지 않고 외곽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기서 모래를 맞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전개 상황이 조심스럽죠. 오히려 11번마 아델의 진주는 직전에 인기마로 깜빡이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히 꺾었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1800 적거리 도전이라는 부분도 조심스러웠고 또 게이트도 외곽이었고 또 혼합 경기에 출전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기바로 팔렸어도 도무지 못 믿는다 그냥 꺾었는데 오늘은 경주거리 줄었고요. 여전히 외곽이긴 합니다만은 국산마 경주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1번 아들의 준주가 오히려 인기바 중에는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이 아닌가 싶어요. 12번마 에그니스라는 마필은 직전에 송경훈 기수가 기승하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는데 직전에도 강민이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김명신이가 타고 들어온 마필은 기본 사이즈가 세다. 다른 기수로 교체가 되면 그 다음에 다 들어오잖아요. 명신이가 탔던 마필들은 대부분. 그래서 이 에그니스라는 마필도 8월 11일 경주에서 배당판에 폭풍을 불고 명신이가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 기본 사이즈가 약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직전에 또 실전 맞고 누렸는데 이 응림여수와 또 동반 이상하면서 완전 뭐 구구가 터졌던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거나 이 에그니스는 다시 한번 배팅권으로 가져갑니다. 7번마 응립여수가 이게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면 이게 어부지리는 아니던데요. 어쨌거나 요 마필까지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11번 아델의 진주를 놓고 공략하는 경주인데요. 뭐 구멍수를 압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번 월드코리안, 12번 에그니스 그리고 7번 응림여수까지는 관심권으로 가져갑니다. 11 놓고 8번, 12번 그리고 7번 응림여수까지 다시 한번 좀 고배당 엮여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로 봅니다. 11번 아델의 진주를 강하게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는 10번마 리드머니와 5번마 슈퍼브로드, 11번 화이어드림 이렇게 3마리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3번마 지상거탑, 2번마 언제 어디서나 또 1번마 금강천하 뭐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 바람이 상당히 불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10번마 리드머니가 직전에 대상 경주에 떴다고 해서 여기서 인기 1위로 팔 텐데 그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직전에 뛰었던 대상 경주 그 상대들이 약하진 않았어요. 앞말이긴 했습니다만은 나름 강편성에서 뛰었던 마필이긴 한데 거의 착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700 첫거리 도전에서 이게 인기 1위로 팔린다. 그 부분이 조심스럽네요. 여기서 뭐 선행을 깔끔하게 나서기도 어렵죠. 안쪽에 2번은 언제 어디서나도 빠르고 그 외에 또 몇몇 발빠른 마필들이 안쪽에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10번은 리드머니가 쫓아가는 전개로 1700 첫거리에서 인기 1위로 팔린다. 그건 뭐 인정하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이 5번마 슈퍼브로드라는 마필은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아주 기분이 좋은 마필입니다. 8월 13일 경기에서 강민이 천지성공, 최은준의 천지성공을 대가리에서 놓고 슈퍼브로드의 주력 막건 255배짜리를 딱 3방으로 주력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그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전 경주는 3차까지 선전하긴 했습니다만은 결정타는 부족해요. 결정타는 부족한 그런 내용이다. 어쨌거나 뭐 1700m에 대한 거리 적응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11번마 화이어드림이 직전에 슈퍼브로드를 이기긴 했는데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 뭐 깜빡이로 팔려도 좀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가 상대적으로 좀 잘 풀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뭐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강민이 계속해서 좀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 마필이 안쪽에 있습니다. 1번마 금강천하라는 마필인데요. 7월 22일 경주, 공백이 길었던 7월 22일 경주에서 안 가면서 끝걸음을 남겼거든요. 그때 당시 스타트 나면서 옆에 마필에게 부딪히기도 했고 그러면서 거의 뭐 깡바닥까지 밀렸다가 마지막 끝걸음을 남겼기 때문에 최근 2번의 경주에서 강민이 고배당으로 주목했던 마필입니다. 고배당 실전 막건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특히 직전 경주는 이게 2차까지 왔으면 정말 좀 좋을 뻔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강민이 너는 에이스를 놓고 인본 챔프와 금강천하 이 두 방을 승부로 갔는데 이 금강천하가 조금 배당이 더 좋았거든요. 어쨌거나 뭐 30배짜리를 강배팅으로 승부 경주로 적중을 했던 내용인데요. 특히 직전 경기로 스타트 나오면서 진로가 확 막혀버렸죠. 그러면서 깡바닥까지 늘어졌다가 마지막에 최외곽에서 날라오는 걸음발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초반에 진로가 막히지 않았다면은 널널하게 2착을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복귀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마 금강천하를 오늘은 1700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강하게 읽어줄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은 5번, 10번, 11번이 인기바로 팔리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배당마로서는 1번마 금강천하, 자 1번마 금강천하가 배당가치 충분한 복병이다. 1번마 금강천하를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레이스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으로 보여집니다. 10번마 우사인 너트, 5번마 제키필라, 4번마 중앙신화, 4번, 5번, 10번 이렇게 3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로 팔릴 상황이고요. 다음 순으로는 뭐 딱히 보이는 마필이 없어요. 뭐 8번마 자유대로는 이거 뭐 37전을 뛴 마필이고 슈퍼이글도 뭐 최근에 보여준 내용을 보면 뭐 추천드리기가 조심스럽고 이 4번, 5번, 10번, 10번, 5번, 4번 자 3마리 안에서 끝나는 레이스로 그렇게 봅니다. 이제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5번마 제키필라가 최근에 상승세가 좋아요. 직전 경주도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4.1배 뭐 한 방으로 적중했던 그 마필이죠. 그런데 1600m 경주 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9월 20일 경주에서 1600을 입상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뛴 것이고 오늘은 선행이 안 되죠. 외곽에는 10번마 우사인 너트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10번마 우사인 너트가 선행을 가고 제키필라가 쫓아가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충만은 10번마 우사인 너트다. 10번마 우사인 너트가 여기선 선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전 경주는 옥양 기수가
이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그냥 외곽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아니라도 모래를 안 맞으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곽을 돌았는데 거리 손해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오히려 이게 대가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10번만 우사인 너트는 여기선 선행이고 선행이 아니라도 외곽 선임을 쫓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10번 우사인 너트의 전개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4번마 중앙신화, 4번 중앙신화 강민이 계속해서 좀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인데요. 원래 이게 데뷔 초에는 굉장히 자세가 높고 좀 뛰는 자세가 좋지 못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근 경기를 보면은 주행 자세가 낮아지면서 명신이가 2번 연속 끌고 들어왔다. 그것만 보더라도 기본 사이즈가 센 거잖아요. 직전 경기도 뭐 목차, 코차, 착차가 거의 없이 뭉쳐왔던 그런 내용이고요. 직전 경기도 강민이 요거를 좀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다가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타이밍이 살짝 늦었던 그런 내용인데 4번만 중앙신화 요거 다시 한번 배팅권에 갑니다. 그래서 4번, 5번, 10번 세 마리 압축마권을 가져가는데 충마는 10번만 우사인 너트다. 10 넣고 4번, 5번. 10 넣고 4번, 5번. 기본 막건은 10 넣고 4번, 5번 막건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7번마 크리토키드와 6번마 예상백승, 4번마 우리가번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세 마리 모두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이 4번마 우리가본이 뛰었던 직전 경주 편성은 정말 강한 편성이었어요. 이 상간마마 와 같이 떴는데 상간마마는 1군 승군전에도 또 바로 대가리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이아삭스라는 마필도 지난주 일요일 강민이 승부 경주로 때렸을 때 그때 3차까지 올라왔던 그 마필이 다이아삭스죠. 그러니까 4번은 우리가 분이 뛰었던 직전 경주는 약한 편성이 아니었다. 그리고 6월 3일 경주에서 인기 순위 8위였을 때 그때 승부 경주로 68.4배 브라이트캣을 대가리 놓고 우리가번에 68.4배를 강배팅으로 조져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이놈을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주거리가 1700m라는 것이 변수가 됩니다. 이 우리가본이 그동안 뛰는 모습을 봤을 때 거리 적성이 넉넉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4번 우리가본은 여기서 충막감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6번만 예상백승이 8월 27일 경주에서 1700을 극복하면서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좀 짧습니다. 단거리에서 강점을 보여줬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7번마 크립토키드가 직전에 1800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하긴 했는데 끝걸음의 여력은 전혀 없었어요. 코차로 2착을 지켜냈던 그런 상황이고 또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던 부분도 없지 않은데 오늘은 부담 중량이 2kg 늘어났어요. 그래서 7번, 6번, 4번 지금 깜빡이로 팔릴 수 있는 이 세 마리는 충막값으로 놓고 들어가기는 좀 찜찜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하게 노리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인기도에서는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안 빠진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대가리가 있어요. 그래서 강민의 관리 마필 승부지 대가리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4번, 6번, 7번 이런 인기 마필들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의외로 복대복 막공도 엮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쪽에는 3번마 티드런 같은 마필이 인기도에서는 좀 많이 밀려 있겠습니다만은 직전 경주도 마지막 끝걸음 탄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타이밍이 늦었을 뿐이지 충분히 다 때려잡는 그 탄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3번마 티드런 같은 마필도 물론 거리적성을 넉넉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은 앞선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3번마 티드런까지도 고배당으로 엮여 들어갈 그림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8경주 강민의 승부지 대가리를 세워놓고 갑니다.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승부막건 강하게 노리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 상분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좀 머리가 아팠어요. 능력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뭐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주가 또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좀 인기마를 살펴본다면 7번마 무적신화와 또 10번마 스피드마크, 그리고 안쪽에 3번마 슈퍼매치,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7번, 10번, 3번. 더 나가서는 4번마 오션라인이나 또 12번 V맨, 2번마 BK파크, 뭐 이런 놈들도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는 혼전 편성인데요. 이번 부산중계 5경주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배팅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쪽에 3번마 슈퍼매치, 3번마 슈퍼매치를 강민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8월 18일 경주에서 대가리 세워놓고 4.1배 뭐 저배당이 했습니다만 적중을 했고, 직전 경주도 이걸 좀 노렸는데 이 슈퍼매치라는 마필은 좀 끌리는 악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끌리는 악벽이 적절하게 제어가 되면 능력 발휘가 되고, 그게 제어가 되지 않으면은 또 의외로 무기력하게 깨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긴 했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는 인권이가 타고 이 마필을 적절하게 제어를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유연맨 기술 안정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3번마 슈퍼매치, 3번마 슈퍼매치는 여기서는 앞장 승부도 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상대 선행마가 몇 마리 있긴 합니다만은 2번마 BK파크는 조인권 기수가 안정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뭐 밀고 나설 이유는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슈퍼매치를 직전에 탔던 기수가 조인권이니까 어차피 뭐 발주도 빠르지 않은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은 3번마 슈퍼매치가 스바딜 파리 정도는 넘어설 수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3번 슈퍼매치가 여기서는 선행 승부도 가능하고, 선행이 아니라도 2반매 전개에서 끌리는 악병만 적절하게 제어가 되면 뭐 1800m에서는 가장 센 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번 슈퍼매치를 강민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읽어줄 생각이고요. 배당마로서는 이 4번 뭐 오션라인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기에서 의외로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뭐 1800 거리 경쟁력은 충분하죠. 국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4번마 오션라인은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조건에서는 노려볼 배당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3번 슈퍼매치에 4번마 오션라인, 3번, 4번 뭐 배당은 짭짤할 것 같네요. 3번마 슈퍼매치를 강하게 읽어주시고 배당마로서는 4번마 오션라인을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200m 별정경주, 문화일보배 대상경주입니다. 단거리 1200으로 펼쳐지는데요. 상당히 빠른 페이스가 예상이 됩니다.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3번마 실버 울프인데요. 와, 최근에 뛰는 경주 내용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직전 코리아 스프린트 그 어마막강한 그 강한 편성에서도 막판 뚝심이 살아 있었어요. 결승선에서 진로가 좀 주춤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 좋았고, 7월 23일날 KNM의 대상 경주는 이거는 뭐 구마신차 대천악승을 거뒀던 마필이고, 6월 4일날 뚝선배 대상 경주도 안말 편성이긴 했습니다만은 자력 우승을 차지하는 경주 내용이 정말 대단했던 마필입니다. 원래 이 실버울프라는 마필이 예전에는 이 장거리에서 강점을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휘양 공백이 생기기 전에 작년 가을이었죠. 그때 경남 도지사배에도 출전했던 마필이고, 계속 장거리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이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3번 실버울프는 56kg의 부담 중량이면 여기서는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3번마 실버울프는 안말이긴 하지만은 최근 상승세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3번 실버울프는 그냥 액면 그대로 인정하고 후착을 찾는 경주로 봅니다. 후착권에서 뭐 고만고만한데, 일단 1번 클리너핑거와 6번마 젠터너리 둘 중에 한 마리가 선행을 간다고 봐야 되는데요. 게이트는 1번 클리너핑거가 잘 뽑았고, 또 웬만한 편성에서는 선행을 뺏기지 않는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긴 하죠. 하지만 기본 스피드는, 기본 순발력은 6번마 젠터너리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6번마 젠터너리가 여기선 선행 강공을 가는데, 젠터너리가 선행을 가서 버티나 못 버티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버티기가 쉽지는 않아요. 결국 앞선이 뭉개지는 그림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위권, 추위권에서 날라올 마필을 한 마리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 10번마 원더볼트,
10번 원더볼트를 주목을 합니다. 이제 좀 한계를 드러냈나 싶었는데 직전에 또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하면서 역시 단거리에는 강한 모습이에요. 원더볼트가 직전에 뛰었던 이 베스트가이 최강실러 강민이 이 베스트가이를 강하게 노렸던 경주인데 이 원더볼트가 들어오면서 참 고배당을 엮어먹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직전에 원더볼트가 뛰었던 경주는 정말 강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스트가이와 최강실러는 그 휴장 전에 나란히 손붙잡고 두 마리가 땡땡 굳어서 들어왔죠. 그리고 이 4착을 했던 빛의 정상이라는 마필도 그 대상경주, 그 다음 경주 무슨 대상경주에서 2착을 들어갔잖아요. 그 마필 아닙니까? 그 에이스 스피닝인가? 거기 후착으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이 빛의 정상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거나 직전에 원더볼트가 뛰었던 편성은 약한 편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0번 원더볼트를 일단은 기본 막건으로 3번 실버 울프를 놓고 10번 원더볼트가 조금 인기도에서는 좀 밀려 있을 것 같아요. 58kg 부담 중량이면. 하지만은 배당 가치는 충분하다. 그래서 3번 10번을 일단은 기본 막건으로 갑니다. 그리고 3번 실버 울프를 놓고 후착권에서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방어 막건을 공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 막건은 3번만 실버 울프를 놓고 10번만 원더볼트는 기본 막건이다 라고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단거리 1200m입니다. 발빠른 말이 대거 포진된 편성이에요. 직전에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에 원정을 왔던 부산 대표로 원정을 왔던 마필이 지금 3마리가 나오고 있어요. 11번마 페로디도 포모로이, 그리고 10번마 드롭토비트, 그리고 4번마 토함산. 자, 이렇게 3마리가 직전 경주에서 막강한 편성에서 출전했던 마필인데 이 3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음 순으로는 승군전의 9번마 투데이, 안쪽에 2번마 모닝대로 이런 마필들도 배다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세워놓고 때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단 11번마 페루드 포모로이가 되든 안 되든 선행 강공은 나서는데 이 페루드 포모로이의 입상했을 때의 그 내용을 보면 편안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거리 선두력은 굉장히 좋은데 자기 페이스를 유지를 못하면은 또 무기력하게 깨지는 모습도 여러 번 보여준 적이 있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번 페르도 포모로이가 외곽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느냐,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앞선이 빡빡해요. 드롭토비트뿐 아니라 안쪽에 4번 토함산도 기본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고요. 4번마 토함산을, 강민은 4번 토함산을 좀 더 강하게 봅니다. 자, 4번 토함산은 6월 25일 경기에서도 강민이 강축으로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인데 직전에 코리아 스프린트에서는 워낙 상대들이 강해서 쳐다보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지만은 오늘은 부담 중량 조건을 봤을 때 페루도 포모로이가 58의 부담 중량 핸디캡을 받았고요. 토함선이 54kg면 여기서는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충분히 해볼 만한 조건이라고 보죠. 4번마 토함선은 선행을 나서면 잘 뛰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또 단순한 선행만 아닙니다. 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4번 토함선의 전개가 가장 유리하다. 4번 토함산을 놓고 9번마 투데이는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뛰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아직 한계를 드러낸 적이 없는 마필이고 역시 1200 줄어든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9번마 투데이, 10번마 드롭토비트, 11번 페르도 포모로이 사놓고 9번, 10번, 11번 사놓고 9번, 10번, 11번은 기본 막건으로 가져갑니다. 사놓고 9번, 10번, 11번 기본 막건 가져가시고 2번만 모닝대로까지는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돼요. 2번만 모닝대로가 8월 27일 경주에서 이게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 강민이 인정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앞선이 뭉개진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테리어테이를 놓고 천지파크에 75.1배짜리를 강배팅으로 적중했던 그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선두권 뒤에서 바짝 붙여가는 그야말로 묻어가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2번마 모닝대로까지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4번마 토암산 놓고 9번, 10번, 11번 기본마권에 2번 모닝대로까지는 고배당으로 엮어두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철저하게 고배당 막권을 노리고 공략하는 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마가 11번마 뉴 파트너, 또 1번마 비욘드 리미트, 6번마 넌 감동이야.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주는 대끼리 팔릴 상황이고요. 뭐 8번마 골드 패션이나 뭐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 지금 언급해드렸던 이런 인기 마필들이 다들 불안해요. 다들 불안합니다. 11번마 뉴 파트너가 선행을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배당판에 머리를 팔 텐데, 지금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잖아요. 직전보다 부담 중량도 3.5kg 늘어났고, 무엇보다도 이 뉴 파트너는요, 아직까지 모래를 맞아보지 않은 거예요. 모래 검증이 되지 않은 마필입니다. 이 외곽에서 모래를 맞았을 때는 어떻게 뜰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번 뉴 파트너 이런 마필이 배당판에 올 머리를 팔린다.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보셔야 됩니다. 1번마 비욘드 리미트가 1번 게이트는 정말 잘 뽑았는데 전력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자력 추입을 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앞선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한 발을 더 쓰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봐야죠. 6번마 넌 감동이야라는 마필은 직전 경기 인기 2위로 팔렸는데 배당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는데 정말 잘 탔어요. 더는 없다. 정말 기가 막히게 전개를 잘 풀고 잘 탔습니다. 거의 뭐 2착을 들어가다가 마지막 덜미를 잡혔는데 그 정도가 이 마필의 최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기마들이 다들 충막감이 아니에요. 다 부러질 수 있는 경주로 강민은 봅니다.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 지금 3마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인기도를 살펴보면 정말 많이 밀려 있어요. 지금 뭐 12마리 뛰는데 한 8위권, 9위권 되는 말인데, 강민은 대가리로 봅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리는데, 주력 막권도 인기마로 가져가기보다는 이 복대복 막권을 주력 승부로 가져갈 거예요. 정말 고배당이 터지면 대박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 10경주는 강민이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저배당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터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배당 승부 막권을 노리면서 한번 대박 배당으로 한번 제대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12번마 구통사가 되겠는데요. 자,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6월 3일날, 그러니까 25조 마방으로 이적하고 첫 승을 했던 마필이죠. 6월 3일날 구통사가. 그때 인기 6위였을 때도 강민이 실전 마건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고, 그 이후로 나올 때마다 강하게 노리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보고 강민이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했어요. 이 구통사가 전개 상황에 불안한 내용이 보였거든요. 근데 워낙 상승세가 좋고 또 현장에서 확인되는 승부 의지도 그야말로 막강했기 때문에 강민이 생각이 조금 짧았습니다. 좀 경솔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통사를 충마로 놓고 후차권에서 이 정상 오름을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던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야, 경주가 끝나고요, 강민이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했어요. 이 정상오름이 고배당 관심마였으면은 정상오름을 놓고 갔으면 그냥 대박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좀 안전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민이 조금 경솔하게 고배당을 놓쳤던 그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뭐 직전 경주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직전 경주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번에도 12번마 구통사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겠습니다만 마찬가지예요. 직전 경주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레이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구통사가 강축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통사가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선두권이 좀 강하지 않은 그런 편성에서 한 발을 더 쓰는 스타일인데 오늘 앞선이 빠릅니다. 이 12번 구통사를 자력으로 이길 마필이 2마리가 된다고 강민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통사를 여기서 강축으로 인정하고 가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요경마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는데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안 빠지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무조건 대가리다. 무조건 대가리다라고 확신하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대가리를 놓고 후차권에서 복병마를 기본으로 엮어서 공략합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는 배낭팔에 올 머리로 팔리는 12번마 구통사. 자, 여기선 충마가 아닙니다. 강민이 강하게 노리는 대가리를 세워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승부마건 확실하게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배당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무조건 적중을 해야 됩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마필 놓고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0월 15일 일요경마 UC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의 내일 현장 예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